사실 앞에 말씀드렸죠. 52득점 중에 31득점을 합작한 콤비를 이 선수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선수단 뭐 예를 들어 20명 중에 우승에 대한 거는 모두가 다 함께 한 시즌 고생한 거지만 그래도 어떤 순위를 맺어보자면 당연히 1순위의 안병준, 2순위의 마사이지 않을까? 물론 조유민 많은 선수들이 함께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선수들도 아니고 그 선수들과 계약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막 많은 팬분들한테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고. 근데 캡틴 파츠오에서 이제 안병준 선수가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과정, 좀 이적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꿈꾸던 1부 리그가 아니라 2부 리그에 이제 부산 아이파크로 이적을 하게 되셨고 정말 전무후무한 2시즌 연속의 득점왕, 베스트 11, 3관왕을 2년 연속 석권하면 선수로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또 한편 또 수원FC는 1부에서 활약하고 있고 나는 2부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팀이 또 부산 아이파크는 당시에 이제 또 승격하지 못했고 21시즌에 개인의 커리어와 성공을 하면서도 좀 아쉬운 마음이 수원FC를 좀 바라보면서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시즌 중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 시즌이 시작하기 전 강원 이적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부산 아이파크에서 하게 되었고 동계를 준비하잖아요. 수원FC에 지냈던 애들은 뭐 한 번씩 연락도 하고 인스타나 보면 동계에서 못 만들고 하는 사진을 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일부 리그를 준비를 하는데 뭔가 약간 나는 작년 그렇게 힘들게 승격하고 또 내가 지금 2부 리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갈등이 진짜 있어요. 너무 아쉬움도 아직 남아있었고 그때는 어쨌든 내가 힘든 상황에서 2부이지만 부산 아이파크가 저랑 계약을 해주고 선수로서 영입을 해줬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 감사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1부에서 못하고 내가 또 2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게 계속 한 달 정도는 좀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병준 선수가 시즌 수원FC 21시즌 부산 아이파크에서 2시즌 동안 정말 앞으로 이 기록이 깨질 수 있을까 하는 공격수로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지고 난 이후에 이제 부산이 승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K리그 1의 많은 구단들에서 2년 연속 득점왕 베스트 11의 안병준을 다들 이제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부산 아이파크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선택을 하셨어요. 당시에 많은 팀들에서 좀 오퍼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또 그거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일단은 계약이 그쵸, 계약 1+1이었어요 부산이랑. 네. 자동으로 옵션이 발동이 된 상태였고 시즌 중간에 그래서 이제 부산이랑 1년을 더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2년 연속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보여줘야 되냐라는 느낌이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있었어요. 커리어에 약간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해에 부산이랑 같이 올라가는 게 베스트였는데 못 올라갔고 플레이오프에도 못 갔고 제가 그 전해 수원FC 때랑 그 아이파크 때 둘 다 이렇게 3관왕을 하긴 했는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2시즌 거의 풀로 뛴 거잖아요. 내가 그 아이파크 시즌을 뛰면서 그러니까 확실한 통증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 무릎이 안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제만 아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내가 아직 이 무릎의 통증이 안 날 때 일부에 가야 그래도 뭐 할 수 있지. 내가 아프면 이게 1부든 2부든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해 끝나고 그때도 조금 늦은 감도 있었어요. 이걸 그럼 내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무릎이 더 안 좋아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늦은데 부산하고는 1년이 더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뭐 주변 뭐 에이전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은 뭐 나머지 1년 부산이랑 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하고 일부러 가면 되잖아 말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저는 또 1년을 하고 그러면 또 무릎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때 내가 일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조금 자신감 없었어요. 그래서 좀 급했었는데 그렇게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억지로 아이파크 구단이랑 좀 싸워서 나가고 싶지는 않았고 그럴 때 그래도 아이파크는 저한테 엄청 내가 정말 힘들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구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런 거는 절대 안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근데도 일부엔 가고 싶고 마음은 급하고 해서 뭔가 약간 그런 갈등이 또 있으면서 계약도 있고 하니까 일단 아이파크에 남게 되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안병준 선수 인터뷰를 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게 또 기사로도 항상 느꼈었지만 일본의 성적에서 J리그를 경험하고 K리그로 와서 과거에 이제 수원FC에서도 함께 뛰었던 백정동 선수 같은 경우에도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오래 뛰다가 지금 포항에서 잘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근데 또 적지 않은 선수들은 2부 리그에서 안병준 선수만큼의 커리어를 쌓기는 사실 힘들지만 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2부 리그에서 이런 커리어를 쭉 이어가고 싶다라고 선택하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 안병준 선수는 계속해서 좀 K리그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그런 목표를 계속 갖고 계셨다는 걸 좀 미디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랬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무릎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좀 안정적으로 2부 리그에서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제한된 시간에 1부 리그를 반드시 좀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이 갈망과 열망이 계속해서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선수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가치관이라 해야 되나? 네. 저는 그랬어요. 그냥 뭐 그래도 일부가 더 수준이 높은 건 분명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몸만 되면 활약을 할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K리그2에서는 더 이상 더 뛰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안병준 선수가 이제 부산 아이파크에서 이제 22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K리그1에 당시에는 좀 승권에서 명가의 자존심을 좀 구겨가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부산 아이파크 본인을 심어주었던 그 팀과의 의리를 지켜오던 와중 K리그1의 수원 삼성의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적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그 시즌 근데 제가 동계를 치르면서도 약간 무릎도 조금 안 좋았고 다른 부위도 좀 잦은 부상이 좀 와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전반기 한 번씩 경기는 뛰고 하면서 했는데 뭐 몸적인 컨디션도 그렇고 그런 좀 마음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씩 경기 뛰었을 때 골을 그때도 전반기 몇 골 넣었지? 4-5골은 넣었어요. 네. 아이파크에서. 근데 골을 넣었을 때 골 넣으면 저 원래 엄청 이 속에서 엄청 이게 끓어오르는 게 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많이 못 느낀 거예요. 뭔가 요즘 표현을 치면 약간 도파민 같은 네. 것들이 그러니까 빵 터지는 그게 저는 본인이니까 알잖아요. 네. 골 넣었을 때 주변 엄청 좋아하고 하는데 나는 약간 조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근데 내가 그때 무릎에서 느끼는 그런 통증의 그런 게 확실히 전해나 전전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입에서 지금 이런 마음적으로 조금 다운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몸 상태에서 일부 도전을 해서 활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스스로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여름에 처음에 수원 삼성에서 제안을 주셨고 사실 조금 다른 일부 구단에서도 조금 얘기는 있었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수원 삼성이었고 그러니까 내 무릎 메디컬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 무릎에 대한 그런 건 아예 그러니까 메디컬로 무릎 때문에 떨어지고 그런 건 절대 없다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을 네. 약간 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 이적할 때 이제 무릎 때문에 안 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메디컬 테스트라는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약간 좀 무섭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말을 해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자신이 있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두려움이 더 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여기서 내가 지금 골 넣고도 그렇게 막 엄청 진심으로 기쁘고 그런 상태가 아닌데 어쨌든 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또 수원 삼성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K리그를 워낙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안병준 선수와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제1교포 출신의 또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이제 안영학 선수 또 최수 선수가 이미 앞에 이제 수원 삼성을 거쳐갔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뭐 축구 선수 선배들이 수원 삼성 입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조언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줬던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조언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적하게 됐을 때는 수원 삼성으로 이적한다는 말하긴 했는데 그냥 가기 전에 막 조언을 구하고 상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또 수원 삼성에 제1교표 출신의 또 한우강 선수가 있죠. 반대로 안병준 선수는 또 한우강 선수가 수원 삼성에 이적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조언이나 어떤 그런 도움을 준 게 있을까요? 수도 있다고 들었을 때는 그냥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드디어 갈망하고 꿈꾸던
했던, 어떻게 보면 좀 더 몸이 좋고 최고의 컨디션이었을 때 도전했으면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선수 생활에 꿈꾸고 바라던 K리그 1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됐는데, 그때 리그 1 무대를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좀 공격수로서 큰 차이를 좀 느끼셨나요? 일단은 관중 수가 다르고 그런 경기장 안의 이 분위기 완전히 달랐고, 특히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분들이 이제 만들어주는 이 경기장의 그런 분위기가 정말 기가 막혀. 그래서 그런 재미는 있었고 선수로서 정말 보람을 느꼈고, 확실히 이제 상대 선수들 수준도 올라가지만 당연히 우리 팀 동료 선수들도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고 해서 그런 건 좀 재밌었어요. 안병수 선수가 대표적으로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는 슈팅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또 수원 삼성에 갔을 때 안병수 선수가 정말 전천후 모든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라고 생각하는데, 수원 삼성 시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왼발 크로스의 달인인 뭐 이기재 선수나 염기훈 선수가 함께 있어서 그런지 또 헤딩으로 인한 득점이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눈에 띄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안병수 선수의 설명을 들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즌 수원 삼성의 이제 여름이적 시장을 통해서 입단하게 됐을 때 제 기억에는 이제 주로 이제 벤치에서 대기를 하다가 후반에 이제 조커로 투입하게 돼서 득점을 올려서 팀을 좀 구사일생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앞전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있지만 역할이라는 게 K리그 1에 와서 이제 큰 구단에 와서 이제 주전 공격수가 아니라 교체의 어떤 조커로 뛰게 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선발로 뛸 때랑 뭐 교체로 뛸 때랑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거든요 그때. 근데 아마 그러니까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저를 어쨌든 여름에 영입을 하고 그래도 좀 더 아마 주전으로 쓰려고 영입을 했어요, 그 느낌상.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듯이 제 몸 상태도 별로 안 좋았고 같이 하면서 저도 이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별론지는 내가 제일 알거든요, 스스로가, 본인 선수는. 일단은 그렇게 막 매 경기 선발로 뛰는 그런 몸 상태는 아니었고 확실히.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여름에 영입된 거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서 팀을 구해내야 된다는 득점에 대한 부담감은 그 시즌 제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수원 삼성 팬은 아니지만 그때 K리그를 지켜보면서 안병수 선수가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름 이적 시장에 왔으면 겨울 동계훈련을 함께 하지 못하고 뭐 전수훈련이나 팀원들과의 그 합을 맞추는 것도 시간이 촉박한데,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또 전반기에 영입했던 이제 외국인 공격수가 아무래도 좀 제 역할을 못하고 탐탁지 않다 보니 급하게 이제 안병수 선수를 영입하게 됐는데, 충분히 좀 그래도 팀을 구하는 그런 득점들 플레이를 안병수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몸이 내려온 상태라고 했지만 그 제한된 상황에서도 좋은 퍼포먼스와 득점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9-4-1승하고 이어지는 23시즌에 안병수 선수가 전반기에 주로 이제 선발 출장하게 되면서 제가 K리그에서 안병수 선수를 보고 난 다음에 아마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좀 득점이 되지 않았던 꼴가움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잠시 쉬어가는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득점 못했던 그런 시간들은 처음 느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팀적으로도 힘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강원FC와의 그 경기였는데, 안병수 선수가 이제 돌파하면서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하고 팬들 앞으로 달려가서 정말 주저앉아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골세레머니를 봤던 그 아주 인상적인 기억이 있는데, 그 시즌 또 그리고 그 강원FC와의 득점 후에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해는 한 10경기 정도 그렇게 골이 안 들어왔을 때, 골이 안 들어간 것도 안 들어간 건데 일단 경기력 자체가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팀적으로도 별로 안 좋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안 좋았어요. 그 전해에 우리가 순간 플레이오프까지 가고 마지막 현기가 골 넣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반기 수원 삼성으로 가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야 되니까 정말 맨날 서염제 몇 개씩 먹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서염제 먹고, 경기 때는 더 많이 먹고 주사도 맞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제 한계가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제 마지막 그 플레이오프 때도 무릎이 정말 엄청 많이 부어서 아침 일어났던 시점에서는 내가 오늘 경기를 뛸 수 있다고 약간 좀 상상을 못할 정도의 느낌? 경기 직전에 주사 맞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뛰고 이제 살아남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통증만 없애지 무릎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한계가 왔던 느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3시즌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1년씩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그게 이만하게 안 좋아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뚝 떨어지는 네, 느낌이.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에서 뭐 단순한 하나의 인사이드 패스조차 내 마음대로 안 가는 느낌? 그 시즌은 개막하기 전부터 내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 있었죠. 제가 지켜봤을 때는 오히려 그 전 시즌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절반을 뛰었던 시즌보다도 오히려 안병준 선수가 시즌 전반기부터 플레이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꾸준히 부여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본인은 몸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서도 참고 버텨야 할 만큼 팀에서는 또 안병준 선수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개막하기 전에 동계 중간에 형규가 셀틱으로 떠나게 되어서 이제 뮬리치가 이적을 해오긴 했는데 형규가 없고 일단 좀 공격수가 그래서 뮬리치가 좀 컨디션 많이 안 좋았고 부상 때문에 쉴 때도 있었고 해서 공격수가 일단 없었어요. 그래서 좀 출전 시간 자체는 좀 많아지긴 했는데 진짜 경기력은 진짜 최악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팀을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버텨야 되는 시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이게 뛰면서 팀이라도 이기면 그래도 좋은데 저도 안 좋고 팀도 계속 못 이기다 보니까 와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저는 또 수원FC 팬의 시점으로 봤을 때 정말 좀 애석하고 네. 안타깝게도 유독 안병준 선수가 22시즌에도 그렇고 23시즌에도 그렇고 이게 캐슬파크가 됐던 빅버드가 됐던 간에 수원 더비에서 굉장히 유독 강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수원 삼성이 비기든 수원 삼성이 이기는 경기에서도 항상 그 안병준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하고서 수원 삼성이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이 어려운 상황 와중에도 유독 수원 더비에 좀 강해서 또 오랜 수원 FC 팬분들은 안병준 선수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선수 본인도 느끼셨나요? 유독 좀 수원 더비에 내가 강하다, 득점이 되는 그런 좋은 느낌이 있다라는 걸 느끼셨었나요? 느끼고 있었어요. 전성기에 가까운 안병준 선수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수원 더비 때만큼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약간 손FC랑 할 때 좀 꼴 네, 넣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있었던.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엄청 세레머니 하고 네.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말자고 일단 경기 전에 계속 하고 아마 처음에 골 넣었을 때는 저 별로 기뻐 안 했어요. 근데 한번 22시즌에 막판에 빅보드에서 네. 경기했을 때 우리가 3대0인가 뭔가 이겼을 때 네. 제가 세 번째 골을 넣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엄청 좋아해버렸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해버렸지라는 조금 반성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 수원FC 팬분들 중에 또 안병준 선수를 너무 아꼈던 팬분들은 좀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해. 왜냐면 또 이게 또 앞에 안병준 선수가 얘기했던 선수의 이제 가치관이나 성향의 차이인 건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애정이 있는 오래됐던 뭐 친정팀 같은 경우에는 또 세레머니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 안병준 선수가 그래서 저는 그걸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그 당시에 좀 수원 삼성으로 가게 됐고 수원FC에 같이 못 뛰고 있지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빅보드 원정을 가는데 그 안병준 선수의 그 20시즌 이제 유니폼을 입고 가는데 그날 이렇게 통화네 하필이면 또 안병준 선수가 실점을 하면서 패해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또 수원FC에 적지 않은 팬들이 안병준 선수를 모습을 보고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시즌 결과적으로는 앞에 수원FC에서는 눈물의 승격을 경험해봤지만 또 K리그 1에 데뷔해서 처음으로 또 강등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좀 어떠셨나요? 뭐 모든 선수단이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안병준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그 1년 그 시즌 동안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힘들었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힘든데 아마 팬들도 엄청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강등이 결정된 순간은 현실이라고 약간 순간 생각을 못한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저는 뭐 내 몸 상태가 뭐 무릎 상태가 이런 것은 뭐 내 개인적인 문제고 근데 어쨌든 나는 1년을 통해서 그래도 경기를 계속 뛰면서 골도 많이 못 넣고 팀이 이제 강등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떨어졌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더 좀 더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래도 뭔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걸 엄청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아직 은퇴한 지금도
좀 수원 삼성 팬분들한테는 뭔가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렇죠. 올 시즌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먼저 승격을 확정짓긴 했지만 수원 삼성도 승격의 기회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있다 보니까 승격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으시겠어요. 내일도 이제 수원 FC는 역으로 또 위기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두 팀이 승강의 기로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안 만났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수원 FC는 괜찮아요. 아, 그런가요? 네, 수원 FC는 괜찮아요. 아,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수원 FC는 괜찮아요. 아, 이제 문득 든 생각인데 이제 또 그 안병준 선수가 23 시즌 강등을 방금 이야기하셨던 마주했던 그 시즌에 또 하나의 친정팀인 부산 아이파크와의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두 팀의 이제 승강이 운명의 기로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혹시 지켜보셨다면 당신은 또 네. 어떠셨나요? 그때는 뭔가 복잡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느 쪽을 응원한다 그런 것보다는 근데 저는 수원 FC가 살아남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부산은 그 해에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마지막에 네. 조르지 선수한테 못해가지고 그렇죠. 저 그때 카페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 그때 그 유자차를 먹고 있었는데 그 유자차를 밟아냈어요. 진짜 그걸 보면서 너무 정말 극적으로 부산이 그래서 이제 분위기적으로 아이파크는 조금 약간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면 이제 수원 삼성 블루잉즈에서 23 시즌 좀 가슴 아픈 강등을 겪게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친정팀 부산 아이파크로 돌아오게 되셨어요.